누군가 그러더군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외로워지는 거라고. 혼자 즐기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혼자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집안 정리도 깔끔히 해보고 영화도 보고 뭐든지 혼자 즐거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자기만의 시간이 소중해진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데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게 되면 오히려 즐길 수도 있습니다. 혼밥, 혼술이 유행하고 최근 트렌드도 혼자 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고 타인의 시간을 뺏게 되며 쓸데없는 간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관심을 가지는 것이 불편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스스로 해결 않고 타인에게 의존해 해결하려 한다면 자신과 타인 모두를 괴롭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은 농사일을 끝내고 집에 와서 차려진 밥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어머니는 힘들게 같이 일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부엌에서 밥상 차리는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당연하게 느껴졌던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머니의 삶이 고달팠을까 하는 생각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시대가 변했고 이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갈등은 줄어들고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그 시절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처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인생 후반전은 더욱더 피곤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혼자 있는 힘을 키우면 인간관계에 대한 실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배우고 익히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된다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법을 모르고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에게 집착하고 남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남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이나 남에게 휘둘리는 사람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볼 때 말을 걸어볼까? 저 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말을 걸어볼까? 늘 이런 생각에 시달려 왔습니다. 쉽게 접근 못하는 이유는 말을 걸면 대부분 거절당합니다. 결국 로또 같은 낮은 확률의 기적을 바라고 접근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거절당할 것이 뻔하겠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앞서니 결국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만 하다가 지치고 쓰러집니다. 젊은 시절의 도전은 당연해 보입니다. 실패하겠지만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런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상처가 되고 힘든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은 미련을 두지 말고 조금씩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어느 시점이 되면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대를 괴롭히고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애 포기 후 저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더 나아가 여자의 마음을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말을 걸 필요도 없고 여자 때문에 신경 쓰는 일이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니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진작 연애를 포기할 걸 이런 마음이 들 때 나이가 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집착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의존하고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서기에 당당히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유로움과 사고의 유연함을 가질 때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친구를 멀리하니 살 것 같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곁에 둬야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당장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멀어져야 합니다. 그럴 시간에 자기 발전에 도움되는 일에 열중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상대를 괴롭힌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런 인연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인연이 되어야 서로가 좋습니다.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외로움을 택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젊어서 외로움도 걱정되지만 나이 들수록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돈이라도 벌고 힘이라도 있지만 늙어서는 힘이 없는데 거기다 혼자라면 어떨까요? 돈이 없어도 환경에 상관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자존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소통 능력과 관계를 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게 되면 상대방은 멀어집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고집하다 관계를 망치거나 자신의 주장을 쉽게 내려놓지 못해 논쟁하다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져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제 은퇴를 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한 너뚜리를 옮겨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이 느껴집니다. 은퇴하고 나니 108배 천이라고 지금은 등산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사 세끼 직접 만들어 먹는 재미가 쏠쏠함을 넘어 완전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매일 주는 것 먹다가 먹고 싶은 음식 직접 해 먹으니 그 행복감 말로 표현 못하고요. 식비는 한 달 내내 1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금연하고 나니 입맛, 밥맛, 꿀맛이고요. 건강은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몇 배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눈만 뜨면 설렘과 기쁨으로 시작하고요. 하루하루 매 순간 혼자 있으나 둘이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그냥 편하고 좋아요. 간혹가다 떨어져 지내는 아들, 딸, 며느리, 손주들이 찾아오면 그것 또한 괜찮고요. 사소한 일상 중에 감사함이 넘쳐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니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답니다. 정말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처럼 나이가 들수록 눈치 볼 이유 없고 의존할 이유도 없으며 혼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소개한 분처럼 누군가는 잘 적응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맞이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 무조건 챙겨야 하는 세 가지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앞에서 조금 언급했듯이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남성분들은 외로움, 여성분들은 경제력으로 뽑았습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한 결과 외로움과 경제력은 3위 안에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합니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면 단연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나이 들어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 연령층의 문제였고 친구의 예민한 사춘기에는 특정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인데도 매달리고 너무 기대어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이 힘든 인간관계를 자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휘둘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말들이 떠오릅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영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자신의 저서인 책 고독의 위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사람에 집착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초연해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이며 혼자의 시간을 깊게 사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듯이 친구와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끝나는 사람, 오래 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좋은 사람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친구에 대한 집착과 실망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지낼 줄 안다면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늙어서 외로울까봐 아플 때 또는 죽을 때 혼자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혼자 있기 싫어 배우자를 찾고 친구를 찾지만 그들이 먼저 가면 어떨까요?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시간과 관심을 끌기 위해 애걸복걸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찾아와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챙겨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혼자 밥 먹을 줄 모르고 누가 챙겨줘야 한다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여기에 성질까지 나쁘다면 어떨까요?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갈등은 갈등대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고 남이 뭔가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외로움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타인을 괴롭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라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대부분 이것저것 고민하느라 현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작은 것들에 불평불만하면서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알지 못해 떠난 후에 잘해주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통해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를 놓지 않고 늙음과 죽음에 대비해 정부의 서비스를 요청해둬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방법, 혼자 즐기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 됩니다. 둘째는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아름답게 나이 먹는 방법으로 말조심에 관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함께 살지 않는 며느리나 딸이 더 좋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애틋하고 그립습니다. 반면 같이 지내는 사람은 단점만 많이 보이고 갈등도 겪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현명하지 못하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가끔 찾아오는 며느리나 다른 자식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설득력은커녕 사람을 등 돌리게 하는 위험한 말입니다. 자기 기준만 내세우며 상대 보고 맞추라는 강요로 들려 불합리하다, 욕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홀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홀대하고 무서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처럼 곁에 있는 사람은 홀대하고 멀리 있는 사람만 잘해주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있을 때 잘해줘야 하는데 꼭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와 비슷합니다. 배우자를 비롯해 곁에 있을 때만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함을 망각한 은행은 상가해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곁에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을 넘어 내 곁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가 아니지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떠나
정말로 혼자가 되었을 때에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힘을 얻는데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는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에서 우호성은 높지 않은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성공적이거나 긍정적인 상태였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호성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높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다소 즐거운 관계더라도 여러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긍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호적으로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얕은 관계가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겨둬서 그렇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관계가 깊지 않더라도 다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동호회, 취미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자기개발과 활력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외로움을 극복할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포함된 개방성은 나이 들어 혼자여도 너끈히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노후뿐만 아니라 현재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는 무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세 가지만 알고 실천할 수 있다면 상당 부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저의 생각으로는 혼자가 더 행복한지 둘이 더 행복한지에 대한 문제보다는 존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재의 태도가 준비되었을 때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준비된 사람이 타인을 맞을 때도 준비된 태도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타인과 함께여도 대중 속 고독을 느끼는 것처럼 물리적인 함께보다 내 존재의 태도는 어떨까를 먼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자유로워집니다. 당장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세요. 좋은 것들로 감사한 것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혼자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상당한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